안녕하세요. 여행길잡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행사에서 하는 일과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보신 후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여행사를 취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직하려는 분들의 1순위인 연봉과 그리고 여행사별 장단점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연봉 부분 그리고 장단점을 소개하기 때문에 회사별 모자이크가 들어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여행사를 취업할 때는 알아보시기에 좀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간추리자면 위에 나와 있는 위 업체들을 현재 여행사 중에는 큰 규모에 속하는 편입니다. 보통 여행사 초봉은 2,400에서 2,600입니다. 초봉 기준이고 매년 상승폭이 잘 돼야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핫땡, 못땡, 공채의 경우에는 일반 초봉보다는 200에서 400 정도는 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같은 회사 안에서 직급도 연봉이 서로 다른 편인데 다른 회사랑 같은 직급을 또 비교를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취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가이드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회사 대리가 모 회사 과장보다 월급이 높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여행사를 들어가시는 어떤 일반적인 평균을 내자면 일반 사원 2,400에서 2,700, 대리 2,600에서 2,900, 과장 3,200에서 3,500, 팀장 3,800에서 4,300.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잘하시는 분들, 진짜 업계에서 한 20분들 중에 한 분 정도 있는 잘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원 2,600에서 2,900, 대리 기준 3,200에서 3,600, 과장 기준 3,800에서 4,400, 팀장 기준 4,300에서 5,600. 마찬가지로 세전 기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이것은 순수 연봉이고 인센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의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아마 사실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업은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보통 연봉을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좀 많이 짧아요. 직원이 여행업계 안에서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회사 A 직원이 미국에서 5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다른 회사 B 직원이 미국에서 1억 원의 수익을 낸다면 당연히 해당 홍길동 회사는 회사 규모나 배경 이런 걸 생각한 후에 B 직원을 연봉 200에서 400 사이를 더 주고 데려오고요. A 직원을 B 직원 밑으로 넣거나 또는 인원이 모자라는 지역으로 보내는 편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미어리그 이적이랑 비슷해요. 잘하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 순위가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여행사도 잘하는 직원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어쨌든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어서 이직 시에 보통 여러 회사들의 오퍼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경력직에 대한 어떤 인원 수급이 원활해서 채용 공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못 보셨을 겁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를 올릴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사람이 있는 잡코리아 등의 이런 채용 사이트에 위에 나열되어 있는 여행사 직원을 뽑는다고 나와 있다면 그건 성격 파탄자나 미친 사람이 팀장인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저도 업계 사람이지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부서의 한 포지션이 잘 못할 수 있고 한 포지션에서 자꾸 실수가 나온다면 그 직원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거나 잘하는 사람을 위로 넣어서 좀 더 시너지가 나오게 하거나 어떤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행사는 그 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만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밑에만 들어가면 직원이 얼마 못 그만둔다든지 잘 나오던 실적이 안 나온다든지 히스테리를 하도 부려서 더 이상 사람이 계속 그만두다 보니 사람이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축구처럼 감독을 교체하듯이 팀장을 바꾸든 이래야죠. 근데 이제 우리 여행사는 밑에 직원을만 바꾸는 셈이에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업체별 장단점 및 특이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봉에 관련돼 있어서 직접적인 사고명을 제가 거론할 수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땡땡 투땡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과 이번 영상에도 사실 전혀 해당되지 않는 여행사예요. 아마 일반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겠죠. 손님을 상대하기보다는 법인 여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주로 채용을 합니다.
뭐 공채 채용 시 토익 900 이상, 오픽 IH, 뭐 자격증 4개, 뭐 공모전 2회 수상, 어학연수, 해외 교환학생 경험, 지방대 상경 계열, 학점 4.15 이상, 봉사시간 300시간이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선 모 회사가 현대이기 때문에 자금력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열사 중에서는 여행 계열이라서 연봉이 제일 낮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행업계에서 거의 초봉이 제일 세고요. 이후에 어떤 연봉도 제일 센 편입니다. 업계에서는 근무 시간도 뭐 08시부터 17시까지고 일반 다른 여행사에 비해 실적 압박이 조금 있긴 하나 제가 볼 때는 뭐 일반 다른 곳에 비해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리고 워라밸이 그나마 조금 다른데 비교하면 지켜질 수 있는 곳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여행사들이랑 비교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여행사들의 여행사죠. 모든 여행사가 이 정도 수준은 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여기에 지인이 없는 여행사예요. 여기 일하면서 딱 한 분 봤어요. 여기 다니시는 분을. 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연봉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핫땡땡 투어. 많이들 알고 계신 여행사예요. 업계 1위죠. 업계 1인 만큼 입사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뭐 여행 상품 출발일이 얼마 안 되는 상품으로 뭐 여행을 가시면 뭐 연차 소진이 안 되고 뭐 근태로 기록이 되고 또한 뭐 야근도 뭐 팀별로 다르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없는 편이에요. 또한 유연 근무 때문에 워라밸이 좋고 연차도 뭐 눈치는 보이지만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팸투어 등 뭐 다른 곳보다도 아무래도 기회가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핫땡땡 여기가 좀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곳 중에서 이건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제일 심한 곳이 핫땡땡이었어요. 뭐 업무 강도라든지 뭐 연봉, 야근, 뭐 팀 분위기 모든 면에서 팀별로 제일 심해요. 어떤 이런 편차가 제일 심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봉은 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여행업계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업계 1위니까 여행업계에서 그래도 1위니까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못 미친다는 거죠. 보통 성과급은 분기별 25에서 45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팀별로 다르죠. 그다음에 10년 일했을 때 보통 실수령이 270이 약간 안 돼요. 뭐 텃세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다른 여행사에 비해는 평균적입니다. 두 번째, 오땡땡땡 투어. 뭐 여기도 당연히 알고 계신 여행사예요. 우선 뭐 여행업계에서 진짜 몇 안 되는 노조가 있는 여행사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인데 뭐 핫땡땡 여기보다는 초봉이 모땡땡이 더 좀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워라벨이 핫땡땡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안 좋죠. 여기가 더. 그리고 이제 매년 뭐 평가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목표와 평가로 월급이 깎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 지역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겠죠. 그거에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임의로 부서가 변경되고 부서 이동이 좀 잦은 편입니다. A 부서였다가 뭐 CS 부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거의 자리도 매번 옮겨요. 그러니까 여기 회사나 직원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으면 맨날 뭐 컴퓨터로 옮긴다고 매년 늦게 나와요. 그만큼 이런 게 좀 아는 편이에요. 뭐 매년 인사평가가 사실 실력보다도 어떤 운이 많이 결정되고요. 타고난 운빨로 인사고과가 매겨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지역이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뭐 테러가 일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적을 텐데 그러한 경우도 어떤 감안차가 없이 그냥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업계 여기 지금 제가 나열되어 있는 19군데 뭐 20군데 정도 여기 여행사 중에서 꼰대들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연차도 뭐 눈치는 보입니다만 그래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의 상위 한 3번째 이 정도 카테고리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 군대보다 진짜 더하고 수직적이고 보수적이고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도 당연히 뭐 존재하고요. 평가 시에 보통 다음에 연봉이 결정이 되는데 실적이 부서에 따라서 편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 이거 사실상 전환 없다고 봐야 돼요. 매우 드무니까 참고해 주시고 핫땡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편차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하면 실수령이 한 310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인텐땡 토땡. 유일하게 강남에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세일을 돌다 보면은 다 돌고 마지막에 이제 강남 가서 미팅을 하는 곳인데, 우선 뭐 온라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보다는 어떤 항공권이나 어떤 뭐 티켓 물량이 많은 편이고, 이런 게 좀 유명한 회사죠. 뭐 야심차게 뭐 처음으로 타사 벤치마킹 해가지고 뭐 김생민 씨 광고를 찍었는데 뭐 2달도 못 쓰고 내는 슬픈 사연이 있죠. 뭐 여기도 답답해요. 진짜 여기 아직도 영업 총괄이 아직도 직원이 여기 쌍욕을 하는 곳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윗사람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우중충합니다. 뭐 위에, 그러니까 이전 회사보다도 고인물 정도가 더 심해요. 여기는. 그리고 승진해야 될 사람은 못하고 정작 능력도 없는 사람이 조건이 맞아서 승진합니다. 개인주의도 너무 심하고요. 뭐 팀 내에서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건 당연히 한데, 그런 거를 어떤 분위기나 상사들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몰고 가서 좀 많이 힘들죠. 개인주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뭐 경영진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쓰는데 연차를 못 쓰죠. 월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연차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자유롭게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연차를 화, 수, 목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웃긴 게 직급별로 연차를 막 붙이게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과장이 돼야 뭐 화수목을 쓸 수가 있고, 뭐 대리는 화수만 쓴다든지, 뭐 사원은 뭐 하루만 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유동적이지 못한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야근 수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공팀 발권 갑질이 좀 심한 편이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구조예요. 네. 뭐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죠. 뭐 좋은 점이 있다면 뭐 6층 여기 뭐 카페테리아에서 뭐 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랑, 그다음에 가끔 분기별 뭐 인땡땡땡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일하면 뭐 금을 준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이제 오래된 얘기라서 좀 불확실해요. 연봉은 5년차 기준 사원 또는 대리 초 막 다진 대리 부분, 대리 기준에 한 3,100 정도예요. 네. 주말 당직이 있고요. 그래도 뭐 수당은 제공을 하고 인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노땡땡땡. 여기 연호 빌딩에 있다가 이제 을지로로 가서 몇 안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여행사죠. 이서진 씨가 모델을 담당하고 있고요.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 보통 대리 진급을 하고, 일반 사원은 한 2,500 정도, 그 다음에 대리분들은 한 3,200 정도예요. 네. 팩사의 어떤 기본적인 군대식 문화의 끝판왕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도 더한 곳은 있어요. 여기보다 더한 곳도 있지만 거의 상위권의 랭크가 되고요. 어떤 이런 회사의 이런 분위기가 이런 업계 중에서도 상위 랭크될 정도로 어떤 군대식 문화예요. 뭐 까라면 까라는 문화예요. 그리고 입사하게 되면 진짜 한 이틀 일하거나 하루 일하거나, 하루도 아니야, 한 6시간 되면 고인물들이 누군지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어요. 뭐 지나가는 과장 및 대리한테 인사를 안 하고 혼나는 경우가 자주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일하는 곳인데 인사를 강요하지 말고 인사를 받을 행동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텃세가 심한 편이에요. 지금도 여기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무실 앞에 그 출입구에 그 내방 손님 맞이하는 직원을 돌아가면서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뭐 업무 집중 시간이라고 해서 뭐 부서별 인원이 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군대 문화다 보니까 연차 당연히 눈치 봐야 되죠. 근데 쓰기는 써요. 정시엔 퇴근 불가능합니다. 거의 여행업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야근 수당도 없어요. 근데 야근을 하게 되죠. 팀마다 좀 연차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연차 사용하는 편이고, 성과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장점을 얘기하자면, 여기 회사는 중간 관리자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대부분 일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에요. 일을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A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 B가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일적으로 어떤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구조상, 여기 회사 구조상 한 명이 하는 일이 좀 많고, 어떤 인센 제도가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데, 여기 뭐 인센을 받기로 했다가 이서진 그 모델이랑 또 어느 분 여배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인센이 없어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여행업계에서 중간은 해요. 뭐 그렇게 막 일적으로 막 못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너무 이제 막 쥐어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참 땡땡땡 투어, 뭐 핫땡, 뭐 못땡, 뭐 그냥 빨간 모자에 이어서 어떤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무채가 삼천리 자전거이고요. 자회사인 참 땡땡땡은 2007년에 주식에 상장한 회사죠. 텃세가 있어요, 당연히. 뭐 근데 타 회사만큼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 다른 회사보다 조금 정치질이 조금 심하고요. 월급 루팡들이 좀 곳곳에 있어요. 연봉은 2,500에서 2,700 사이고 나머지 부분도 타사랑 비슷하나, 다만 이제 참땡땡은 분기별 성과급 인센이 있고 팀별 또 자체 목표 달성할 경우에 좀 인센이 또 있어요. 인센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제 받는 연봉은 업계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타사에 비해 좀 일할 동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약간 개미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야근이 많아서 당연히 워라밸이 불가능하고요. 뭐 회사 분위기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조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연차는 사용하긴 하나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자유롭게 사용은 불가능한 편입니다. 사용은 하죠. 또한 진급이 매우 느려요. 여기도 한 8년 정도 대리인 분도 제가 봤어요. 하지만 인센 때문인지 대부분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급 관리자가 많아서 여기도 좀 항공조이시에 서로 간에 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여행사고, 대부분 또 여기도 어느 정도 일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직원들이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회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여행사 중에 여기는 좀 모든 여행사가 경영진이 답답한데, 여기 대표님은 그래도 좀 괜찮은 듯 해요. 예전에 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도 진짜 직원들 욕먹고 동요될까봐 또는 위축될까봐 뭐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정의 위로금도 주신 걸로 아는데, 이 대표님이 또 그런 부분 알아주죠. 뭐 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업계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어떤 대표분이 그렇게 없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뭐 회사는 진짜 보수적인데, 뭐 복지는 뭐 자전거 살 때 할인이 됩니다. 당연히 어딘지나 뭐 말씀 안 드려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백사 중에서는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단점도 될 수가 있긴 한데, 마우스 커서가 진짜 가만히 있어도 해당 자리로 왜 일을 안 하냐고 관리팀에서 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배를 넣거나 뭐 그럴 때 당연히 메신저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마저도 빨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관리팀에 또 전화가 옵니다. 레 땡땡땡 투어, 여기는 이제 LG 계열의 여행사죠. 레 땡땡땡 투어고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보통 빨간 무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선 뭐 일반적인 여행사보다는 평균 연봉이 300 정도는 조금 높아요. 다만 여기 회사는 연봉 인상이 적거나 연봉 인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연봉 그대로 쭉 가는 거죠. 연봉 인상이 좀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놓고 봐서는 타사랑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타사보다 좀 낮는 경우도 많아요. 신입 직원이랑 계장직급의 연봉이 같을 수가 있고요. 점심비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보수적인 회사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데랑 좀 비슷한 구조고요. 뭐 당연히 다른 여행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맞게끔 유니폼을 착용하는 회사예요. 남자는 풀정장, 여자는 뭐 꽉 끼고 통풍이 안 되는 그런 옷이고요. 이런 걸로 아마 일이 벌어진 걸로 알아요. 보통 여기 회사가 유니폼을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뭐야 뭐 사무실에 뭐 사사도 모르겠어. 사사 사이즈를 입는 여직원만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고르듯이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다음에 회장님 오시기 전에 뭐 1시간 정도까지 와가지고 뭐 출근해라, 와서 뭐 화장해라, 뭐 스타킹 신고 와라, 구두 신고 와라, 그렇게 왔더니 뭐 이제 1시간 동안 뭐 회장 앞에서 몸매 평가를 당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게 필요하면 마네킹을 가지고 오면 될 텐데 이해가 안 가죠.
뭐 정치는 없는 편이에요, 여행사 중에서는. 그리고 여자분들 텃세가 조금 심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빨간 모자 티오가 좀 자주 나는 자리는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윗사람들의 어떤 책임감이 없고 어떤 문제 발생 시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회사 자체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여기는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3년차 직원이 한 2,800 정도이고요. 마찬가지로 진급도 느린 편입니다. 다음 이제 뭐 K땡땡 여행사. 은지원이 뭐 광고 모델로 있는 K땡땡이죠. 뭐 노땡 풍땡에서 부장급 분들이 K땡땡으로 와서 그런지 노땡땡 투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그 말씀드린 여행사처럼 월요일 금요일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텃세는 좀 타사보다 좀 덜해요. 다만 과장, 팀장 등 중간급 관리자가 좀 텃세를 많이 부려서 여기는 주임이랑 대리들이 좀 많이 퇴사를 하는 곳이에요. 뭐 여기도 뭐 중국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한테 뭐 배를 칼로 찌르겠다니 뭐 어쩌겠다니 소리치다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알았어? 공지사항에 띄워놓고 인수계 받은 파일 전부 다. 야, 인수계 파일로 해! 야, 쌍욕 나 듣고 싶어? 아가 찢어버려? 내가 눈물 똑똑나게 해줄게. 내가 니네 요 사무실 인수인계 안 하면 누가 이 개 같은 것들아.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하면 나가는 순간 배터리 칼꽂이까지 개새끼들아. 야, 칼 가져와. 이겨버리게 이것들. 빨 것들이 어서 지랄들이야. 야, 인수인계 똑바로 안 해? 뭐야 이거! 워라벨이 유지될 수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근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연봉 구조나 연차 뭐 진급 연수나 이런 거는 노땡땡 투어랑 좀 비슷합니다. 온땡땡 투어. 서울 중구에 있는 온땡땡 투어입니다. 일부러 이제 주소를 앞에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여행사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뭐 여러 번 말을 하다 보니 힘든데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군대보다 더한 뭐 상하 수직적인 문화예요. 마찬가지로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없죠. 다만 이제 여기는 좀 이건 장점인데 연차를 당겨 쓸 수가 있어요, 내년 거를. 그리고 여기 아침마다 이런 곳 몇 군데 있어요. 사무실에서 국민체조합니다. 예, 아침에. 그리고 누구나 여기 좀 이건 진짜 제가 좀 싫어하는 건데 물론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 회사는 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회사 손실을 직원에게 좀 전가시킨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뭐 고객 컴플레인 처리할 때마다 매우 힘들고 좀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이 부분 때문에 활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반대로 그렇게 손해가 나서 뭐 손실을 직원 보고 메꾸라고 한다면 반대로 손익이 나면 직원한테 주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죠. 이 부분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니시는 분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좀 약간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땡땡만큼은 아니지만 영업 집중 시간으로 화장실 등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근시 추가 수당 당연히 없고요. 야근식 때는 여긴 제공합니다. 당직 비용도 토요일만 5~9만 원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타사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야근이 덜해요. 그리고 텃세도 좀 덜한 편입니다. 딴 데랑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온땡땡이랑 몇 군데 있는데 진짜 뭐 일반 예약 업무 하는 거 이외에 보고하는 문서 업무 진짜 많아요. 여기는 그게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딴 데랑 똑같아요. 뭐 상사에게 복종하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게 사람 자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 뽑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가 좀 타사에 비해 퇴사율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래요. 보통 이제 여행업계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정부지원금 70, 회사 나머지는 이제 회사인데 그 20에서 30마저도 내기가 싫어서 규모를 줄이려고 지원금 신청을 안 하고 무급휴가를 하고 뭐 권고사직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확실치는 않아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인사팀 뒤에 숨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뭐 공지를 때리는 거죠. 뭐 4주간 무급휴지, 뭐 연봉 동결, 사내 공지를 띡 올리고 권고사직 안내하고. 약간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뭐 이상한 가구 회사도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살리려고의 어떤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이거 당연히 받는 건데 이걸 챙겨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죠. 제 여기 지인도 여기랑 이제 홈쇼핑 하기로 원래 예약되어 있었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거 돈을 못 받고 있죠. 빨리 남의 돈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지금 6월 초니까 지금 한 4개월이 지난 건데. 다음 한땡땡땡. 여기는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 중 여행사인 한땡관땡입니다. 제가 보는 여행업계 회사 중에 제일 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보수적인 회사예요. 복장부터 다 정장이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다 하고 말씀드릴 텐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라떼들이 좀 많고 일반 여행사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만 연봉은 여행업계 중에서는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사보다 한 500 정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근속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여행업계는 드물게 유부남들이 많고 여행사 중에서는 당연히 조금 안정적인 곳입니다. 여행업계 약간 철밥통, 여행 공무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뭐 경력직은 이직이 힘든 게 우선 경력이 반으로 깎여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재계약도 보장이 안 되는 뭐 계약직 2년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급도 매우 늦고 위에 설명드린 참땡땡보다 여기가 진급이 더 늦어요. 이게 공무원 형식으로 이루어진 인사이동 및 업무 형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강산이 바뀔 동안 진급이 변함없는 분을 봤어요. 진급할 때 시험을 봐요. 여기는 이제 뭐 토익과 스피킹을 좀 체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인데 진급을 못해서 아직도 과장이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연차는 좀 자유롭지 못한 편이지만 뭐 복지로는 뭐 하나리조트 이용할 때 조금 할인되고 여기 자체 한땡 렌터카 이용할 때도 뭐 할인이 됩니다. 터세는 일반적인 여행사 기준이에요. 넷땡땡땡. 여기도 제가 지인이 없어서 들은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참 큰 편에 속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거기 온땡땡땡보다 여기가 좀 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뭐 일단 여행사 직원이면 네이톤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는 네이톤을 사용을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이랑 뭐 편리함, 빠른 피드백으로는 분명히 써야 할 게 분명한데 이건 뭐 윗사람 의견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엑셀도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거래한데 물어보면은 수배서를 받으면 좀 이상한데 엑셀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회사 손실을 직원한테 이제 전가시켜갖고 손실을 메꾸도록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뭐 소문이지만,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런 이렇게 좀 보수적이니까 이런 말이 사실 소문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확실하진 않죠. 이것도 특히 이 회사 이런 소문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거랑 꼭 관련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그 네이버 오마이뉴스 여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뉴스로 나왔는데, 물론 여기 업체는 뭐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 과실의 경우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뭐 여행사 다니신 분들은 알지 않을까요? 보통 한 사람이 200명에서 400명을 핸들링을 하는데 이름을 200번에서 400번을 쳐도 오타가 나요. 근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듣기로는 이제 뭐 50만원 한도를 잡아서 50만원 이하는 뭐 회사가 뭐 부담하고 그 이상은 직원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저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반대로 회사가 직원이 50만원 이하 벌면 회사가 가져가 50만원 이상 벌면 직원이 가져가나요? 그건 아니잖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일할 때 뭐 대형 참사들이 있었죠. 50만원 이상 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대부분 직원들이 한 달로 치면은 어쨌든 실수를 해도 돈을 버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50만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50 마이너스 40 수익, 30 수익, 20 수익 이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40만원이 수익이듯이 건당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일지는 모르겠으나 한 달 기준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버는 구조거든요. 뭐 그렇다고 좀 직원이 뭐 1000만원 벌었으니까 300만원 가져갈게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도 못하는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어떻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많든 적든 뭐 알바도 아니고 그냥 뭐 내 월급만 받으면 되겠지, 알바야 그냥.
시간만 때우려 하겠죠. 일을 하면 할수록 실수가 더 많아지는데 누가 그냥 하겠어. 실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이런 구조 때문에 유독 내 땡땡 분들은 의욕이 없어요. 여기도 애사심도 없고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자기네들 농담말로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퇴근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입사했다가 내일 퇴사한다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의외예요. 이것도 성수기 이후에는 자유롭게 연차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팀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자유롭게 연차를 쓰는 편에 속합니다. 텃세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다른 데만큼은 아니고 좀 덜한 편이고요. 뭐 출근 시에 1초라도 늦으면 반차를 사용해야 돼요. 이건 다른 또 몇 군데 있긴 한데 퇴근할 때 1초라도 늦게 퇴근하면 반차를 주면 좋겠지만 근데 뭐 이거는 본인이 지각을 한 거니까 뭐 여기는 그래도 타사에 비해 영업직이 조금 우대받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 좀 열려있네요. 관리직이 좀 대신 조금 홀대받는 편이고 근데 이 여행사 이 구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돈을 벌려면 영업직이 편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내 정치는 좀 없는 편인데 좀 팀장에 따라서 팀 분위기와 실적의 판가름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적인 문제점이죠.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경영진들이나 상사분들 나이대가 좀 높고요. 마찬가지로 야구수당 없습니다. 뭐 연봉은 위에 나온 업체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낮아요. 월급 인상은 없고요. 연봉 협상도 사실 통보죠.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예전에는 뭐 네일 아트 그 다음에 뭐 음료 뭐 어떤 이런 복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경력직도 들어갔다가 거의 바로 나오신 곳이라서 자료가 많이 없네요. 다음 탑땡땡 스땡땡 여기는 현대카드 여행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여행사는 일반 패키지 회사와는 다르게 제 느낌상인데 확실히 회사가 가는 방향은 어떤 일반 여행사보다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카드 계열사는 아니고 현대카드의 어떤 스폰서를 받는 여행사예요. 그리고 OTA랑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국내에서 이 여행사가 그나마 제일 좀 되지 않을까, 메리트가 있는 여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대표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여행업을 좀 잘 보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다만 이제 여기는 일반적으로 관리자급 사람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별로라는 평이 많아요. 회사의 방향성은 그런데 회사 분위기 및 구조도 그렇지 않고요. 여기 저는 연봉 높을 줄 알았는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의외로 일반 패키지 회사보다 300에서 400 정도 낮아요. 그리고 여기도 핫땡 투어랑 마찬가지로 부서별, 사람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직급 안에서 연봉이 1000만원 또는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연차 사용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팀별로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편이고요. 물론 뭐 이제 어느 회사마다 다 텃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좀 그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부서마다 좀 다른데 여기 다니신 분들은 회사 입구 기준으로 좌회전은 좀 일반적인 회사고요. 우회전은 이상한 분들 좀 많은 부서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항공팀의 어떤 분들과 국내팀의 어떤 분들이 좀 유명할 정도로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다 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좀 이상한 분들이 많고 텃세라기보다는 여기는 각 부서마다 좀 싸움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중간에 껴서 눈치 보는 경우가 많고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루팡이 많죠. 월급 루팡이 많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자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퇴사 절차가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까다롭고 퇴사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거의 죄인이 되고 그날까지 거의 팀에서 제일 불편해지는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복지로는 뭐 가끔 뭐 대명 회원권 선착순으로 뭐 객실 제공하고 뭐 팀장급 이상은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SM 땡땡땡땡 여기는 연예기획사 SM 계열사 중 한 곳인 S땡땡은 업계에서 스미라고 불러요. 슴. 상용 여행사 중에는 좀 유명한 곳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BTNI라는 여행사였는데 SM 엔터테인먼트 합병 이후에 대기업 계열사로서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위에 나열된 곳 중에서도 회사 자체가 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위계 질서도 잡히지 않는 편이에요.
여기도 그게 심해서 약간 본부장급 그리고 어떤 갈 곳 없는 과차장들의 꼰대짓이 심한 분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급자와 비직급자가 거의 현저하게 갈리고 대체 근무자가 없으면 그냥 아예 밑에 사람한테 일거리 줘버리는 게 흔한 편입니다. 여기는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아마 차장들이나 과장들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퇴사하고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이유를 찾지 못해요. 조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 본인이 S땡땡 그 회사가 아닌데 본인이 S땡땡 그 회사 자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위 업체랑 마찬가지로 연봉 자체가 일반 팩사보다 조금 낮아요. 그 대신에 또 웃긴 게 여기는 좀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평준화되어 있고요. 좀 심하다면 뭐 최저시급이 올랐을 때 그 임금에 부합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터스는 있습니다만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덜한 편이고요. 연차 및 휴가도 어느 정도 눈치는 보이다 사용할 수 있고 탕비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뭐 토스트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홀수 달은 올해, 짝수 달은 내년에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상조회가 따로 있어서 뭐 직원 가족이 상을 치르게 되면 회사에서 30만원 플러스 상조용품이 같이 나가고요. SM 계열이기 때문에 뭐 가끔 SM 공연 티켓 같은 거 한 번씩 무료로 보고 뭐 연예인 그런 굿즈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가끔 저렴하게 사네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7살 이상이시면 아마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학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로땡땡 제이땡땡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기가 이제 롯데 계열사의 여행사인데 이름이 비슷한 여행사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최대의 그 JTB와 함께 2007년에 지분 50대 50 설립한 합작법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여행사 중에서 좀 텃세가 그 다음에 인성 파탄자들이 좀 제일 덜해요. 의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좀 나름 친절한 사람들이 많고 근무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상 파탄난 분들이 좀 제일 없는 편이에요. 연차는 좀 쓰기 어려운 편인데 타사에 비하면 그래도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나는 뭐 돈 명예 욕심도 없는 분들이시라면 최고의 회사죠. 이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이게 아마 자체 콜센터가 있어서 이제 실제 OP분은 아마 홈쇼핑 콜, 그다음에 뭐 소셜 콜만 아마 진행을 해서 그런지 조금 날이 좀 덜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대표와의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까이는 건 주로 윗분들이라서 밑에 분들은 좀 다른 여행사에 비해 좀 덜한 편이고요. 뭐 다른 곳처럼 유니폼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연봉도 그냥 일반 여행사 평균 기준이에요.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롯데 계열사라서 쉬는 날 쉬고 뭐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여자는 당연히 쓰지만 여기 남자분이 육아휴직 쓰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좀 러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은 뭐 이제 모든 여행사가 가지는 공통적인 단점이고요. 연봉이 적고 뭐 고인물이 차고 넘치고 뭐 미래가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팽당할 것 같은 미래가 보이죠. 그래도 인성 터진 분들이 좀 덜한 것 자체도 매력적이라고 봐요. 여기도 약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작업이 많은 여행사 중 하나예요. 결제를 받을 때 아직도 약간 구시대적인 문화로 결제 한번 받으려면은 진짜 서류 들고 온종일 눈치 봐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팀장이 기분 좋으면 오케이,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야근수당을 대표이사한테 사전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야 이것도 참. 그리고 한문으로 예전에 기한 올린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봉은 매년 거의 동결이에요. 다른 데나 그 빨간 모자랑 마찬가지로. 근데 물가 인상률을 대비하면 사실상 매년 삭감되는 꼴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런 회사 구조상 편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공채와 비공채 차별이 조금 존재하고요. 롯땡, 관땡. 저희가 생각하는 그 롯데 계열 여행사는 아닙니다. 아예 별개예요. 여기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출신 분들을 많이 겪어본 것도 있고 워낙 여기가 유명합니다. 업계에서도. 아마 여행사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아예 원탑이죠. 뭐 제가 위에 뭐 모땡땡, 뭐 한땡땡 여기랑 비교하면 나은 편이에요. 여기 뭐 빨간 모자 회사처럼 당연히 아침에 체조는 당연하고요. 뭐 팀장급 이상은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계열사끼리 모여서 등산을 해야 돼요. 당연히 주말에 하겠죠. 노령화는 제일 높지는 않지만 업계에서 놓고 비교하면 높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는 좀 크루즈가 좀 유명해서
크루즈 빼고는 사실 업무 성취에 대한 상여가 작은 편이에요. 연봉도 평준화되어 있어서 비영업 부서와 크루즈가 조금 좀 더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직급과 호봉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수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영업이익이 엄청 많은 분이나 아예 마이너스를 찍으신 분이랑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터스제는 모든 여행 업계 중에 제가 봤을 땐 거의 최고입니다. 거의 성격 파탄자분들도 많고요. 여기는 제 다니시는 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있고 뭐 동생들 중에서 한 네다섯 분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 공감할 거예요. 여기는 다니지 않고도 거래만 해봐도 느껴져요. 네.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 수당은 없어요. 여기 신입분들 6개월 안에 50% 퇴사하고요. 1년 2개월쯤 지나면 보통 들어왔던 분들도 거의 나갑니다. 거의 사탄도 절레절레 하는 곳이에요. 모든 여행사가 그렇듯이 여직원분들이 많은데 거의 군대 놀이가 제일 심하죠, 여기.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처음 이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탄자가 존재해서 성격 파탄자죠. 뭐 예전 항공, 재경, 갑질과 구닥다리 시절의 업무 방식을 선호합니다. 뭐 까라면 까야 하고, 그리고 보통 여행사는 보통 이제 시스템으로 지결을 올리거든요. 여기 아직도 풀칠해요. 예. 다른 곳도 뭐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예전 방식이었던 이런 갑질로 일을 하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올수록 점점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는 거죠. 당연히 월요일, 금요일 연차 금지고요. 이 정도 보수적인데 눈치는 보이지만 그래도 연차는 쓰게 해요. 예. 월요일, 금요일은 아니지만. 근데 또 연봉은 일반 여행사들과 비슷합니다. 복지는 딱히 없어요. 저는 여기 진짜 개인적으로 경력이든 신입이든 절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다음 투땡 이땡땡땡땡. 여기는 위에 소개되어 있는 여행사 중에 그렇게 큰 특징이 없어요, 여행사가. 그리고 여기는 뭐 여행사들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소개됐던 여행사들은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그곳만의 특징이 하나씩은 있는데 여기는 뭐 업무 방향성이라든지 여행의 특징이 없습니다. 네. 우선 뭐 일반 여행사들 중에 연봉이 가장 낮아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여기 회사에 숫자가 있거든요, 로고에. 근데 그 숫자가 아마 연봉을 표현한다고 하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은. 그래서 거의 제일 낮았어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터세는 물론 팀별로 다르지만 좀 덜해요. 정말 다른 여행사보다 좀 덜하고, 회사가 좀 그래서 그런지 팀원끼리 좀 잘 뭉치고 친한 분위기 자체가 좀 좋은 편이에요. 주로 좀 직원들 나이대도 좀 어린 편이에요,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 그래서 좀 수직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여행사에 비해서는 좀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회사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동질감으로 좀 직원들끼리 친해지는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연차는 잘 못 씁니다. 남들 다 쉴 때 여긴 다 나와야 돼요. 쓰긴 쓰죠. 하지만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기는 퇴사자들이 진짜 많아서 중간급 관리자가 없고 보통 다 신입분들 아니면 3년 미만 된 직원들만 있어요. 예. 그리고 회사 자체가 좀 투자가 적어서 어떤 여행 시스템이 매우 느리고 사무용품도 뭐 안 사줘서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사죠. 그런 경우 좀 많아요. 저렇게 여기 직원분이 뭐 사무용품 사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여기 회사가 좀 돈을 벌면 이건 뭐 사담인데, 여기 회사가 좀 돈을 벌면 그 경우에 이제 앞집에서 뭐 소고기집에서 회식을 하고, 좀 못 본 경우에는 그 앞에 돼지고기집에서 항상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회식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뭐가 잘 됐다 안 됐다를 뭐 판단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월요일에는 당연히 연차 사용 금지되어 있고, 뭐 대통령, 지방선거, 여행업계 다 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출근을 합니다. 여기는 오너분이 약간 아웃소싱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오너가 직원을 생각할 때 제일 좀 심하게 소모품처럼 좀 생각하는 곳이 느껴져요. 뭐 언제든지 직원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땡, 박땡. 그나마 여행사 중에서는 덜 수직적인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다른 데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뭐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회사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뭐 이전보다는 딱딱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타사에 비하면 애기 수준이에요. 자유로운 편이에요, 여기. 그만큼 여행업계에서는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휴가도 1년치 한 번에 몰아서 쓰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뭐 자유롭게 쓰는 편이에요, 여기도.
뭐 라운지데이라고 뭐 어느 날은 뭐 3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요. 1년에 이런 게 몇 개씩 주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라운지데이라는 말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약간 자유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터세는 그냥 일반 여행사 보통 기준입니다. 당연히 있어요, 여기도. 대신에 이제 월급은 일반 여행사에 비해 조금 낮아요. 전체적으로 여행업계 중에서 낮은 편이에요. 이게 좀 아쉽네요. 뭐 인센 제도는 있으나 목표 달성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뭐 평균적이진 않고, 주로 여기는 일본 팀이 많이 받죠, 이런 거를. 그리고 여행사의 노령화가 좀 덜 된 곳이긴 해요. 관리급 임원들도 타사에 비하면 꼰대짓이 좀 덜해요. 타사에 비하면 얘기해요, 여기는. 그런 꼰대짓이. 장점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자체 매점이 있어서 뭐 자기가 언제든지 근무 시간도 4번 되고 구비가 가능하고요. 1층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은 뭐 할인된 가격으로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못 느끼는데, 항공팀, 이건 장점. 여기 항공팀, 재무팀, 디자인팀이 여기 정말 업계에서 제일 착해, 이분들은. 특히 아마 다른 곳 갔다가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비영업 부서랑 멱살 잡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기는 이런 분들이 너무 착하니까 연봉이 낮아도 이런 것 때문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이죠. 해땡 땡땡. 여기도 지인이 없어요. 제가 10년 일하면서 2분 정도 배웠는데, 뭐 여행사들의 여행사죠. 여기 추구하는 방향이 확실하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노리기 때문에 일반 여행에서는 구조가 약간 다른 편입니다. 연봉은 뭐 의외로 특수 지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패키지 회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여행업 전체로 봐도 상위권 쪽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제 오히려 특수 지역을 하니까 물량도 좀 적고 이러니까 좀 급여가 낮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연봉이 점심에 포함되어 있고요. 터세도 사실 거의 없고, 모난 사람도 타사에 비하면 없는 편에 속해요. 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행시장에서 OTA 회사들과 경쟁한다 했을 때 여기 여행사는 자기만의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은 안 돼도 계속 버틸 수 있는 회사로 보여요. 일반 여행사는 절대 여기 고객층을 뺏어올 수 없을 만큼 어떤 그 여행사가 특수한 색깔을 자랑합니다. 여기 좀 대표도 좀 특이한 게, 뭐 현재 코로나 상태에서 3월까지 감봉 없이 대다수 출근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여기 대표님이 직접 뭐 최대한 감봉 없이 우리는 버틸 겁니다, 이렇게 공표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급을 하냐 유급을 하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냐, 또는 어디 여행사처럼 대표가 직접 얘기 안 하고 그냥 공지로만 띡 올리느냐가 좀 차이죠, 직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그리고 여기는 성과금이 있는데 뭐 이제 깎였다고 불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과금이 없는 여행사가 거의 80%인데 사실 좀 투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복지라고는 거의 없는데, 일정 직급 이상이 돼야 통신비도 제공되고 어학비용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됩니다. 의외로 칼퇴가 조금 그나마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노령함이 꼰대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불공평한 인사고과 승진도 있고, 좋다고 느끼는 구간이 아마 좋다고 느끼는 구간이 아마 사원에서 대리까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 분들이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일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면 사실 한계가 보여요, 여행업 자체가. 그래서 다 그만두는 편이에요. 여기 회사 들어오시면 아마 회장이나 회사 차장 이상 분들은 보통 15년에서 20년 다니신 분들이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통 위로 치고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여긴 정체질이 조금 있어요. 여기 업을 하면서 여기 여행사 분들을 10년 동안 한 2번 만날까 할 정도로 좀 자주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제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을 한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여행사에 대한 문화나 업무를 알고 있는 분이면은 여기는 그나마 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기네요, 내용이 간추려도. 이것으로 18개 여행업체 간단한 장단점 및 회사 특징 등을 정리했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여행사 상여와 그리고 왜 여행사에 취업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